그 아들이 이 마약을 했어요. 그래서 마약을 집에서 했다. 시인을 했고 이미. 그리고 아들이 20대 중반쯤 되지 않았나요? 26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군대 기억이 군대에서 군복무를 얼마 전에 마쳤죠. 예, 그래서 군대에서 논란을 일으켰죠. 그 후임 병사 성추행 논란이 있었죠. 군 가혹행위가 계속 있던 와중에 여러 사례가 걸렸었는데 이 남경필 지사 아들도 군복무를 할 때 부하 사병에게 가혹행위를 했다. 특히 이제 성적인 추행을 했다. 이게 무리를 크게 빚어서 당시 남경필 지사 사과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인데 제대를 하고 이제 사회 나왔는데 이번에 마약을 해서 마약으로는 이제 처음 초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게 상습적이었던 것인지 여주애를 이제 묻겠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항으로 가져오다가 적발이 된 것으로. 예, 2g의 필로폰이 적발이 된 거고요. 2g이면 몇 번 투약할 수 있는 양이래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거 딱 나왔는데 왜냐하면 구람하게 되면 몇 번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라고 하는 게 경찰 발표가 딱 나오는데 취재가 미진했네요. 그러네요. 네. 아침에 갑자기 터진 속보라서. 왜냐하면 2g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감이 없기 때문에 몇 회 투약할 수 있는 양 이걸 바로 발표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적은 양은 아닌데. 적은 양은 아니에요. 한 차례 아니고 여러 차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단 집에서 투약을 했다. 이렇게 시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전날 당일날 체포된 날 긴급 체포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행범은 아니고 수사망이 좁혀지다가 긴급 체포가 된 거예요. 추적하던 경찰에 의해서 집에서 투약했다. 그럼 이제 결국은 뭐 부모 남경필 지사 다 책임이 정치적으로 어쨌든 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치적 파장 이해운 전 대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바른정당이 지금 간신히 이제 원내교섭단체 20석 유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파란이 벌어지고 있는. 남경필 지사가 오늘 오전에 이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뭐 이런 일이 있어서 급히 지금 일정을 정리하고 귀국하겠다라고. 독일 출장 중이거든요. 자, 남겼죠. 1회 투약량이 0.03g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67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면 이제 경찰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본인이 쓰려고 하는 것 외에 판매 목적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적은 양이 아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보기에는 다각도로 그러니까 이게 그 실질적으로 투약하는 이 필로폰은 왜 중하게 보냐면 맞는 순간 중독이에요. 그게 평생 못 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대마 같은 경우도 금단성이 좀 떨어져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대마 허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코케인 같은 경우도 금단성이 필로폰보다는 덜해요. 그런데 필로폰은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퍼져 있는 약 아니에요. 그 중남미하고. 근데 이걸 한번 맞는 순간 맞는 그 순간에 중독이 된다. 한 번만 맞아도. 맞는 순간. 마약을 너무 잘하시네요. 네. 남경필 지사가 이 자녀 교육 문제. 사실 자녀 때문에 선거 시기에 날아간 정치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고승덕 전 이제 서울시 교육감 후보라든가 정몽준 또 서울시장 후보라든가 굉장히 사례가 많은 상황인데 지금은 선거 시기는 아니지만 내년에 지방선거가 또 하필 있잖아요. 지방선거가 이제 내년 6월 다가와 있는데 어떤 정치적 파장으로 번질지 이게 좀 우려됩니다. 참 바른정당은 엎친 데 덮친 격. 그러게요. 설상가상 when it rains it pours. 남경필 경기지사의 아들이 긴급 체포가 됐다. 마약 투약 혐의다. 그것도 길거리에서. 네, 저도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그 개요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13일에 이제 중국에서 그 필로폰 4g을 이제 구입을 해서 남경필 지사 아들이 중국에 사고 들어온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구입했는지 이제 앞으로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지만 15일 날 한국에 들어와서 16일 날 이제 2g을 집에서 투약한 혐의인데요. 그 이후에 같이 투약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 채팅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이 이제 경찰 내부에서 인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남경필 지사 아들인 줄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걸 인지하게 되면 보통 이제 SNS에 상대방의 경찰이 이제 잠입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대상이 특정이 됐고 그래서 어제 노상에서 이제 긴급 체포가 된 건데요. 이제 문제는 이게 서울에서 한국에서 온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누군가로부터 구입을 했다면 밀수해온 거네요. 이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마 중국에 관련된 출입국 기록은 다 확인을 해봐야 지금 검거 장면, 저희 그렇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검거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일단 마약류에 관련된 전과는 없는데요. 이게 중국에서 구입해와서 우리나라에서 투약을 하고 또 같이 투약할 사람까지 찾았다는 점을 고려를 할 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의 필로폰 투약 여부도 이제 확인하는
확인하는 게 이번 수사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구속영장이 이제 신청이 되고 청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남경필 지사도 깜짝 놀랐는지 사실 기사가 나기 전에 먼저 SNS에 올려서 아예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 첫째 아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됐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를 아마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경찰이 통보를 해줬든 아니면 가족이 연락을 해줬든 남경필 지사가 이제 독일 출장 중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빨리 그 독일 출장 일정을 정리를 하고 귀국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이제 그 첫째 아들이 군복무 중에 이제 구타 사건이라든가 성추행 사건에 연루가 된 적이 있어서 그랬죠. 그때 굉장히 큰 곤욕을 치렀거든요. 그때 징역 8개월에 군사법정에서 집행유예 2년을 받아서 지난해 9월에 유예가 풀렸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후임병을 폭행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가 마침 또 선거 기간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후보직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당시에 얘기를 들 정도로 굉장히 큰 곤욕을 치렀는데 이번에 지금 또 바른정당이 이해운 대표가 지금 금품수수 혐의로 바른정당이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문제가 터졌고 그렇네요, 정말. 지금 정치권이 전부 내년 지방선거에 모든 정치 일정을 맞춰서 지금 초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남경필 지사가 다시 선거에 도전하느냐 여부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남 지사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고 바른정당도 아마 굉장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스스로 SNS에서 밝혔던 것처럼 과거에, 그러니까 2014년에도 아들이 이제 후임병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심경을 이렇게 사과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대신해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아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대로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처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렇게 처벌을 해달라고 했고 또 한 번 법적인 처벌을 받았는데 다행히 이제 집행유예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집행유예 기간에 이렇게 추가되면 원래 취소되고 원래 받았던 앞에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면 그 8개월도 같이 복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별건이 되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번 사건 자체가 사안이 굉장히 중하고 좀 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약류 전과가 없다. 그리고 또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정이 처음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너무 좀 능숙하게 진행이 되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찰도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전에도 유사하게 투약한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마도 출입국 관리 기록 다 뽑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을 통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검토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사실 남경필 지사의 아들이 실형을 피하기 좀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 기록을 다 살펴봐서 이때는 왜 나갔냐, 혹시 마약 가져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좀 추궁을 경찰이 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믿기지 않은 게 또 혼자서 중국에서 들여오는 게 마약을 들여오는 게 정말 그 보통 일이 아닌데 그걸 혼자서 했을까라는 솔직히 의심도 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누구를 통해서 구했냐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중국에 가서 어디서 마약 구하고 싶으면 구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 남경필 지사 아들에게 마약을 구해줬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속옷 안에 넣어서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대부분 그러면 걸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 뭐 마약 가지고 들어올 때 굉장히 뭐 저희도 뉴스 보면 굉장히 기발하고 현란한 그런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속옷에 넣어가지고 들어오는데 걸리지 않았다는 것도 좀 그 부분도 하나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마약을 구입해서 여기까지 가지고 들어왔는지에 대한 일괄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공동 투약하려고 했다라는 부분도 그 전에 SNS 사용 내역까지도 전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끝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게 좀 굉장히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도 샀지만 즉석 채팅 앱을 통해서 여성을 이제 만나려고 해서 같이 투약하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두 가지 점이 좀 상충한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국내에서 마약 경험이 전혀 없는데 과연 중국에 나가가지고 마약 그 판매상을 접촉을 해서 마약을 사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사실 좀 의문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마약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국에서 누군가를 소개를 받아서 아마 마약상을 접촉을 했을 텐데 그것도 마약 초범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마약을 여러 차례 했을 개연성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굳이 이걸 공개되는 첫 행예에다 올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여성과 만나려고 했는가. 이건 또 굉장히 어설픈 행동이거든요. 마약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서 나랑 이렇게 마약하고 뭐 그럴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설픈 행동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충되는 일들을 좀 조사를 할 때 진짜 초범의 형태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여러 차례 이런 일을 했던 것인지 이것들 좀 조사를 좀 명확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사 이미 3년 전에 참 마음고생을 했고 또 가정사 또 이혼도 하고 해서 가정사가 좀 불우하다라는 얘기를 들어왔는데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뉴스가 나오기 전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뭐 이런 일이 있어서 급히 지금 일정을 정리하고 귀국하겠다라고 독일 출장 중이거든요. 예, 남겼죠. 1회 투약량이 0.03g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67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면 이제 경찰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본인이 쓰려고 하는 것 외에 판매 목적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적은 양이 아니다. 양이네요. 예. 왜냐하면 경찰이 보기에는 다각도로 그러니까 이게 그 실질적으로 투약하는 이 필로폰은 필로폰은 왜 중하게 보냐면 맞는 순간 중독이에요. 그게 평생 못 끊는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 대마 같은 경우도 금단성이 좀 떨어져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대마 허용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코케인 같은 경우도 금단성이 필로폰보다는 덜해요. 그런데 필로폰은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퍼져 있는 약 아니에요. 그 중남미하고 구람하게 되면 몇 번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라고 하는 게 경찰 발표가 딱 나오는데 취재가 미진했네요. 그러네요. 예. 네. 아침에 갑자기 터진 속보라서. 왜냐하면 2g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감이 없기 때문에 몇 회 투약할 수 있는 양 이걸 바로 발표하는데. 네. 그런데 보니까 적은 양은 아닌데. 적은 양은 아니에요. 예. 한 차례 아니고 여러 차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단 집에서 투약을 했다 이렇게 시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이 전날 당일날 이 체포된 날 긴급 체포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현행범은 아니고 수사망이 좁혀지다가 긴급 체포가 된 거예요. 추적하던 경찰에 의해서 집에서 투약했다. 그럼 이제 결국은 뭐 부모 남경필 지사 다 책임이 정치적으로 어쨌든 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치적 파장 이해운 전 대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바른정당이 지금 간신히 이제 원내교섭단체 20석 유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파란이 벌어지고 있는. 남경필 지사가 오늘 오전에 이제 뉴스에서 남경필 지사 아들이 중국에 사고 들어온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구입했는지 이제 앞으로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지만 요 15일 날 한국에 들어와서 16일 날 이제 2g을 집에서 투약한 혐의인데요. 그 이후에 같이 투약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 채팅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이 이제 경찰 내부에서 인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남경필 지사 아들인 줄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걸 인지하게 되면 보통 이제 SNS의 상대방의 경찰이 이제 잠입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대상이 특정이 됐고 그래서 어제 노상에서 이제 긴급 체포가 된 건데요. 이제 문제는 이게 서울에서 한국에서 온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누군가로부터 구입을 했다면 밀수해온 거네요. 이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마 중국에 관련된 출입국 기록은 다 확인을 해봐야 지금 검거 장면, 저희 그렇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검거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일단 마약류에 관련된 전과는 없는데요. 이게 중국에서 구입해와서 우리나라에서 투약을 하고 또 같이 투약할 사람까지 찾았다는 점을 고려를 할 때는 이번이 그 아들이 이 마약을 했어요. 그래서 마약을 집에서 했다 시인을 했고 이미 그리고 아들이 20대 중반쯤 되지 않았나요? 26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군대 기억이 군대에서 군복무를 얼마 전에 마쳤죠. 네, 그래서 군대에서 논란을 일으켰죠. 그 후임 병사 성추행 논란이 있었죠. 군 가혹행위가 계속 있던 와중에 여러 사례가 걸렸었는데 이 남경필 지사 아들도 군복무를 할 때 부하 사병에게 가혹행위를 했다. 특히 이제 성적인 추행을 했다. 이게 무리를 크게 빚어서 당시에 남경필 지사 사과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인데 제대를 하고 이제 사회 나왔는데 이번에 마약을 해서 마약으로는 이제 처음 초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게 상습적이었던 것인지 여주애를 이제 묻겠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항으로 가져오다가 적발이 된 것으로 2g의 필로폰이 적발이 된 거고요. 2g이면 몇 번 투약할 수 있는 양이래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거 딱 나왔는데 왜냐고? 근데 이걸 한번 맞는 순간, 맞는 그 순간에 중독이 된다. 한 번만 맞아도. 맞는 순간. 마약을 너무 잘하시네요. 네. 남경필 지사가 이 자녀 교육 문제. 사실 자녀 때문에 선거 시기에 날아간 정치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고승덕 전 이제 서울시 교육감 후보라든가 정몽준 또 서울시장 후보라든가 굉장히 사례가 많은 상황인데 지금은 선거 시기는 아니지만 내년에 지방선거가 또 하필 있잖아요. 지방선거가 이제 내년 6월 다가와 있는데 어떤 정치적 파장으로 번질지 이게 좀 우려됩니다. 참 바른정당은 엎친 데 덮친 격. 그러게요. 설상가상 when it rains it pours. 김경필 경기지사의 아들이 긴급 체포가 됐다. 마약 투약 혐의다. 그것도 길거리에서. 네, 저도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그 개요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13일에 이제 중국에서 필로폰 4g을 이제 구입을